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미 전자기파, EMP를 활용한 무기를 완성했다고 미국 의회 자문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핵 폭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적의 지휘 통제 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단체는 EMP 무기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 태스크포스 사무총장인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전자기파 EMP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초강력 EMP탄과 대포 개발을 완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러시아 분석관을 지낸 프라이 박사는 러시아와 중국, 한국 등의 신뢰할 만한 정보 소식통들 모두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핵분열 방식 EMP 계열 중에서도 러시아의 기술을 차용한 초강력 EMP 무기 역량을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MP탄은 고출력 전자기파를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폭발과 동시에 적의 지휘 통제 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북한이 보유한 초강력 EMP탄은 미터당 100kV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으며 미군 시설의 EMP 공격 방어 기준인 미터당 50kV를 2배 이상 초과한다고 프라이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러시아의 초강력 EMP탄 개발에 깊이 관여했던 장성 2명이 증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의 관련 기술이 북한에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두 러시아 장성은 북한이 수년 안에 무기 체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사적으로는 그 같은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 박사는 또 북한이 핵 폭발을 이용하지 않는 재래식 EMP 대포 기술도 확보했다면서 이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향하는 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2012년에 발생한 대규모 한국 내 통신장애는 재래식 EMP 대포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라이 박사는 북한이 발사했던 금성 3, 4, 5 위성 등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로켓을 이용해 목표에 EMP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 궤도 폭격 체계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잠재적으로 부분 궤도 폭격 체계를 활용해 미국 등의 초강력 EMP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BOA에 핵무기 자체가 EMP 무기의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이미 핵실험 과정에서 상당한 지식과 역량을 축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몰수된 전 세계 독재 정권의 불법 자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불법 자산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등 독재 정권의 부패를 조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둑정치 희생자를 위한 정의 법안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지난 11일 해외 독재 정권의 불법 자산을 법무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하원 동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둑정치 희생자를 위한 정의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해외 정부의 부패와 관련해 미국에 몰수된 불법 자산 내역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해당 정부 사람들로부터 도난당해 미국에 의해 회수된 자산이라는 제목 아래 부패의 대상 국가 정부의 이름과 회수된 자산 총액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해당 해외 정부의 부패와 관련해 추가로 자산이 몰수될 경우 내용을 갱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는 회수된 자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반환 과정에 대한 감시를 조건으로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국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반환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에 몰수된 북한 자산과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된 해외 기업 등의 자산 내역 등이 공개됩니다. 법안 발의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딘 필리스 하원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습니다.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하며 전 세계 독재자들은 폭력과 노골적인 절도를 통해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파렴치한 부패를 조명하고 독재자들과 전 세계에 미국이 지켜보고 있으며 도둑 정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도 성명에서 이 법안은 부패한 독재주의 정권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향한 한 단계라고 강조하고 이 법안을 통해 침묵한 이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해외 부패로부터 비롯된 절도를 폭로함으로써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전사임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2019년 불법 석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자산의 첫 사례로 꼽힙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경매를 통해 매각됐고 매각 대금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소송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핵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라 부과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몰수된 해외 개인과 기업의 자산은 최소 1,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PA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최근 하원 세출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북한 등의 미사일 역량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조 윌슨, 더그 램본, 마이크 터너 등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9명은 최근 하원 세출위 베티 맥콜럼 위원장과 켄 칼버트 공화당 간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중 미사일 방어 무기 체계 등에 대한 89억 달러 예산 요청은 전년도 예산 10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불량 국가들은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능가할 역량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국방 예산의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은 초기 핵 비축량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본토의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점점 더 정교한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해왔다며 해당 상임위 심의에서 미사일 예산 증액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한반도 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제거하려는 북한 정권의 전략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반영된 것처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외교를 대외 정책의 중심에 다시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이를 계속 집행할 것이며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제재 이행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요직을 버리고 한국으로 건너와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탈북민 출신 박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의 승인을 받는 혼맥 문화와 김씨 일가 우상화 등 북한 내부 실상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아보자는 주제로 한국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북한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탈북민 출신 박사들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 2013년 탈북한 김수현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씨 일가가 관리하는 북한 지도층 혼맥 형성의 일단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제 질문이 제기됐으니까 할게요. 강관주 대외연락부장 아시죠? 그분의 딸과 손성필 인민경제대학 청장의 아들이 이제 그 사돈관계를 서로 결혼을 할 때도 김정일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결혼하는 이제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수현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에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당기관 간부나 보위기관 간부들이 무역으로 외화벌이를 한 경제부문 간부들과 은연중에 사돈을 맺는 경우도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나온 뒤 약 10년간 노동당 조사부에서 일했던 차성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여전한 우상화 작업을 지적했습니다. 1996년 탈북한 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차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화가 계속 존재할까 하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있잖아요. 그 이순신이라는 세자를 아는 사람이 북한에 몇이 안 됩니다. 북한 사람 대학생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과정까지 모든 시험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혁명 역사뿐이지 소위 말하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조선 역사는 하나도 취급을 안 합니다. 차성근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은 한국의 발전된 경제상과 탈북민의 나아진 삶 등을 전해주는 주요 수단이며 대북방송처럼 상당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로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20년간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온 이정호 연구위원은 전술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과학자들의 상황을 짚었습니다. 김씨 정권 3대에 걸쳐 국가 재력을 총동원하는 북한의 국방공업을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과학원에서 이런 전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는 대체로 이제 결사들을 편성합니다. 결사들을 편성해서 한 명 한 명이 자기 이름을 수표하고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미사일을 성공시키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다시 보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문을 최고사령관에게 올리고 이제 발사장으로 나가는. 또 이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국방공업은 자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이 북한의 자력갱생 기조와 값싼 노동력과 맞물려 예상보다 빨리 완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4주기를 앞두고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거리 명칭을 오토 원비어 길로 바꾸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미국 뉴욕시장이 밝혔습니다. 빌 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미국 팍스뉴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에서 북한보다 더 억압적인 정권은 없다면서 뉴욕은 억압에 맞서는 국제사회 노력에 앞장서온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이 북한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일상적 억압에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 거리에 붙이는 방안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조 보렐리 뉴욕시 의원은 지난 2019년 뉴욕 맨하튼에 있는 주 유엔 북한 대표부 건물 앞 43가와 또 44가에 이어진 거리를 오토 원비어 길로 바꾸고 도로명 간판을 세우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의회 표결을 통과했으며 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